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지난 10월에 취업준비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그에 대한 결과값으로 이러한 그래프를 여러분들도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명 중에 약 7명 정도는 사실상 취업 활동을 단념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물론 제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정도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서 이러한 수치가 많이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 자체가 취업준비생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절망적이고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결과값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릴 부분은 이만큼 구직을 많은 사람들이 단념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일단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결코 아니고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구직을 단념하거나 취업 활동을 하면서 좀 지원이 좀 두렵거나 좀 망설여진다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그래프로 통계 결과를 보니까 더더욱더 제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타 강의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다시 한번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신의 역량이나 이런 기술, 지식 등이 좀 부족해서 더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이유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최근에 수시 채용이라든지 어떤 직무 중심의 채용 가속화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이러한 직무 관련 역량이나 기술이나 지식 등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합격에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겠죠.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평상시에 이러한 노력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 거는 정말로 너무나 좋은 활동인 거죠. 하지만 이러한 역량을 쌓는다라고 해서 지원을 하지 않거나 이러한 역량을 쌓기 위해서 지원의 기회 자체를 포기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약간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과연 여러분들이 나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빨간색의 100명 중에 65명처럼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남들도 다 이런 이유로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 하는 거일 수 있으니 나도 이게 틀린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웬만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잘못됐다 그런 말을 드리진 않는 편인데, 이것만큼은 꼭 바로잡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거듭 잔소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잠시 뒤에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강조를 좀 드릴 거고요. 여러분 입장에서 저도 정말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직 활동을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이 분명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적합한 임금 수준이나 또 근로 조건을 갖춘 일자리가 많이 없을 수 있죠. 그만큼 많이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취업 활동이라는 게 이게 정말 우리의 영혼을 정말 갉아먹는 그런 이제 활동이기 때문에 구직 활동을 좀 길게 하다 보면은 정말 그냥 쉬어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 다 공감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머리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 빨간색에 해당되는 이 부분, 다시 한번 저랑 점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재충전을 좀 하시더라도 각오를 좀 다질 수 있고, 아니면 지금 또 달리시는 분들은 더욱더 탄력을 받으셔가지고 또 지원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은 이미 준비는 이미 끝났다.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뭔가 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일단 나는 지원의 자격은 충분하다, 그리고 지원을 하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 너무 좋아요. 근데 나는 지원해봤자 어차피 떨어질 수 있으니 뭔가를 더 해서 준비하고 지원하자, 이런 생각은 너무나 위험하다, 그 이야기를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거는 지난 1년 혹은 2년 아니면 최근
이런 특정 기간에 노력한 결과물만 갖고 여러분들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지난 학창 시절부터 해서 뭐 성인이 되기까지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역량도 쌓으셨을 거고 좋은 인성도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100점 만점에 90점은 채워놓은 거고요. 그 후에 10점 정도를 이제 노력을 통해서 취업 활동의 노력을 통해서 좀 더 보완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0.1점 차이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는 앞에서도 강조를 드렸죠. 하지만 이미 90점이 잘 채워진 분들도 많이 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레 겁을 먹고 내가 지금 구직 활동, 취업 활동 중에 노력한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전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이 좀 뭐랄까 갈 정도로 어쨌든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전에서 얻는 교훈이 진짜 성장이거든요. 내가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해서 떨어지면 그 기분이 참 표현하기가 어렵죠. 어떤 사람들은 뭐 익숙하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충격을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펑펑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내가 뭔가 헛살았나? 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은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서류에서 떨어졌다. 내가 서류에서 떨어진 이유를 100%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뭐 자소서가 부족한 건지 스펙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이 직무 자체, 이 산업 자체, 이 기업 자체가 나의 그동안 살아왔던 이력과 비교해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은 것인지 등등등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게 면접에 참여해서 떨어졌다.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근데 내가 면접에서 뭐가 부족하구나. 그리고 면접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면접관들 이런 걸 좋아하는 거구나. 그런 기회를 계속해서 얻어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게 성장인 것이지 머릿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뭐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한 계획들은 링 위에 올라가면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실전을 통해서 나름 면접장에 가셔가지고 뭐 불합격을 하더라도 면접관들한테 몇 번 쥐어 터져보고 그러다 보면 맷집이 생기는 거고 정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이제 기업에 이제 나중에 면접에 갔을 때 그런 실전 경험들이 쌓였기 때문에 그런 이 맷집을 바탕으로 원하는 기업의 면접을 합격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만 계산해가지고 내가 이런 걸 준비하고 이런 걸 준비하고 이런 준비해서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다 합격을 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또 나쁜 방법도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합격할 가능성, 그러니까 면접에서 합격할 가능성도 더 높을 수도 있고요. 근데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처음 면접장에 가셔가지고 막 주눅든 상태에서 너무 긴장된 상태에서 정말 가고 싶은 기업에 면접을 갔는데 실전 경험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해 떨어졌다.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떤 게 있냐는 거죠. 그래서 실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부딪혀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역량도 쌓고 지식도 쌓고 스킬도 쌓고 뭐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지금은 내 경쟁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보다 이제 후배들이 계속해서 취업 시장에 나올 가능성의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10명과 경쟁을 했어요. 근데 역량을 쌓았어. 근데 역량을 쌓았지만 이제는 16명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그러면은 내 역량이 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더 원래부터 그 100점 만점에 90점을 더 많이 채워놓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이 나보다 더 높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노력은 하더라도 지금 구직활동을 내려놓는 거는 결코 좋은 방법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 하는 것도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약은 약사에게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평가는 기업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자꾸 지레짐작으로 본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평가를 하려고 하시는데
자존감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건 저는 또 너무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합격과 불합격은 결국 기업이 판단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몫은 열심히 지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좋은 모습을 바탕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평가하고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일단 더 쌓자. 다시 그 트랙으로 넘어가려고 하시는데 그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좀 드릴 텐데요.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역량 향상을 하는 이 활동들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공감을 해요. 이 부분. 근데 지원하면서 이 부분을 같이 병행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저 부분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라는 건 절대 안 된다. 대신에 지원과 그 다음에 이제 역량 향상, 뭐 스펙을 쌓는 이 과정 등을 이제 병행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정신도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 관리 되게 잘 하셔야 되고 더욱더 전략적으로 우리 지원자가 지원하고자 하는 산업과 기업과 직무가 무엇인지가 정교하게 세팅이 돼줘야 돼요. 그리고 이 지원하는 그룹에 맞는 좀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는 역량이 어떤 게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지원을 할 텐데 그 1순위에서 5순위 중에서도 뭐 A라는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원한 이 5순위에 다 들어갈 정도로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먼저 빠르게 취득을 하셔야 내가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이제 그걸 다 활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1순위에 당연히 가중치를 두셔야 되겠지만은 그런 어느 정도의 전략적인 방향이 세팅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과 그다음 역량 향상을 병행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12월 이맘때쯤 되면은 사실 뭐 지원할 수 있는 기업도 많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가고 싶었던 그런 기업의 수시 채용 공고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보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오히려 특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살리기 위해서라도 항상 시장 안에 머무셔야 돼요. 채용 시장 안에. 그래서 힘드시면 잠깐 쉬시는 건 좋지만 멈추진 말아라. 그리고 또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재충전 잘 하시고요. 시간 관리 잘 하셔가지고 혹시나 있는 그 작은 기회 놓치지 마셔서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역량 향상에 필요한 그런 스펙들 앞에서 얘기했던 시너지 나게끔 잘 하셔가지고 또 내년 상반기에 더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이 고생하지 않으시고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합격까지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